GTX D 노선이 이제 아시아가 됐다고. 2021년도 상반기에 나올 거다.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김포 부천 종합운동장. 제일 핵심인 데가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을 들썩들썩히게 하는 게 네. 교통망입니다. 네, 그 중에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GTX. GTX가 중요하죠. 네. 엄청난데 GTX D 노선이 이제 가시화가 됐다고. 뭐 네. 제가 이제 초두에 이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그 개인적인 얘기 할 때요. 근데 이제 GTX D 노선이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어요. 발표한 건 없는데 2월 16일이죠.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업무 계획을 보고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이 네. 이제 비대면으로 네. 세종시와 청와대 연결해서 대통령께 이제 보고를 드린 거죠. 근데 그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국가철도망 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나올 건데 그게 2021년도 상반기에 나올 거다라는 네. 언급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이제 GTX D 노선에 대한 얘기가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네. 2월 17일 날 언론에서 6월의 운명 GTX D 노선 뭐 이러면서 GTX D 노선에 대한 신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김포 값이 네. 김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는 네.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격이 슬슬 네, 슬슬 조금씩 됐죠.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 다음 날 정부에서 반박을 했어요. 이런 거 검토 중이니까 너무 설레발치지 마라 라는 형식으로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반박 보도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검토를 하고 있어요. 네. 검토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를 알 수 있는데 그 2월 4일 이사 대책 나오기 3일 전에 2월 1일 날 언론에서 계속 뭔가 이제 공급 대책 나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네. 반박 자료를 냈어요. 그 아니다. 검토 중이다. 그리고 2월 3일 이사 대책 하루 전날도 반박 자료를 냈어요. 아직 확정된 게 없다. 검토 중이다. 네, 하루 네, 전날인데. 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언론의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이사 대책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는 검토 중이라는 거는 지금 확정된 고시가 나지 않은 거지 실제적으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시그널은 2019년 10월 31일 날 2030 광역교통 비전이라는 선포식을 했었어요. 그때 서남부권에 대한 그 GTX D 노선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 GTX D 노선을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이제 경기도 인천에서도 건의를 계속했고 서울시도 남부 광역철도라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예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를 건의를 했어요. 결국은 그게 나오는 게 이런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노력을 했던 거고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 고시되는 날짜는 일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반기니까 6월 정도, 네. 6월 정도에 나와서 아마도 이제 그게 나오지 않을까, 나오는 게 확실해지지 않을까. 다만 모르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GTX 노선이 D 노선이 나온다. 근데 확실하지 않은 거는 어느 노선이 확정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확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김포 그리고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 그리고 한 구로 정도 쪽 네. 그리고 제일 핵심인 데가 이제 삼성 네. 그리고 계양 검단 뭐 이제 뭐 강동 쪽의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제 계속 건의한 사항도 있고 일단은 3기 신도시를 교통망을 연결 잘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3기 신도시랑 기존에 있는 교통망이 안 좋은 신도시는 다 연결을 시킬 것 같고 복합 환승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종합운동장, 그 부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삼성은 메인이니까 삼성이나 여기는 이제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러면 이거 알아서 뭐 하느냐 접근을 하려면은 고가로는 뭐 강남 쪽에 진입하면 좋지만은 장벽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얘기하면은 3기 신도시 가지. 3기 신도시 없어요. 땅밖에 없고 행위 제한이 있어서 안 돼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가격이 저렴한
이제 경기도 쪽에 연결되는 주거 지역들, 네, 네. 김포라든지 하남이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음. 뭐 이런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7호선이라든지 소사 원시선 주변으로 가면은 거기에 대한 직간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지역들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투기를 하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주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 활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손해를 보는 시장. 이게 네. 진짜 큰일 나는 시장이에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나 틈새가 있으면은 뭐 호가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진심 어린 마음에 네. 기회가 있는 곳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서 뭐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 네. 좀 동향들을 한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택 마련을 미루면 미룰수록 네.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택 마련을 미루는 것이 뭐 일부러 미루는 분들도 뭐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미루게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서 맞아요.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뭐 GTX 디노선 가시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내 집 마련에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네. 세우는 데에는 꼭 필요한 재료이지 않나라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제가 계속 뭐 국가철도망 계획하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인데요. 그냥 해석을 해주면요. 본격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시기가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GTX D 노선이 뭐 지금 뭐 한 15년, 20년 뒤에도 나올 수 있는데 네. 들어가면 뭐하니라고 하지만 철도라는 거는 행정 절차가 계속 단계를 밟아갈수록 계단처럼 가격들이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고 지금은 또 상승의 여력들이 높은 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하셔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다만 이제 지금 정부의 어떤 기조상 규제 같은 것들을 네.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부가 집값 올라가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어떤 제도처럼 예전에 용산의 정비창 부지에 뭐 재개발 재건축을 막아 이제 거래를 막았다든지 그 다음에 청담하고 저기 잠실하고 대치하고 삼성 요런 데를 이제 호재가 많으니까는 거래를 토지거래 허가로 막았다든지 이런 식의 행태의 거래 제한들도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아마도 대선을 고려해가지고 6월 전후로 해가지고 규제책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2월 19일 이후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이제 아파트들, 그러니까 즉 말해서 민간 택지 상한제라는 거는 그 이제 분양가를 이제 공공에서 조금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지면 사람들이 못 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적용되는 지역에 이제 거주 요건이 네.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한 거. 그러니까 네. 거의 이제 그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의 막바지에 승인하는 단계인데 그거를 만약에 신청을 이후부터 2월 19일 이후부터 한다면은 네. 이제 무조건 이제 전세를 못 놓고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전세를 뭐 이제 놓고 내가 조금 더 집값 상승하는 거 기다렸다가 네. 돈을 뭐 실거주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그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잔금을 조금 보완하는 수준으로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되는 시장이 되었고 그 전세가 보통 분양 받은 다음에 일단 바로 분양은 예. 받았는데 내가 당장 들어갈 돈은 아직 못 모았으니까 네. 전세로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은 다 갖고 오고 대금은 치른 상태에서 네. 돈을 더 차곡차곡 모아서 네. 한 몇 년 있다가 들어가야지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게끔 그렇죠. 실입주 할 사람만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거주 입장으로서는 이제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거꾸로 말하면요. 이제는 네. 지금부터 분양받는 신규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는 새 집에 못 들어가는 거죠. 실거주 목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전세 시장은 또 위축되는 거죠. 전세로 나올 물량이 확 줄겠다. 보통 우리 신축 아파트들이 막 단지들이 생기면 그렇죠.
동시에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네. 저렴한 전세 물건의 좋은 주거 환경에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런 게 싹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 이제 물량들이 조금 사라지니까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 네. 번째는 전세를 맞추려는 사람은 신축 수요가 줄어드니까는 이제 신축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는 거죠. 네, 이제 네. 없어지는 거죠, 거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를 맞춰서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집을 가져가려 했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네. 오히려 현금을 가진 사람만 유리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 있는 사람만 그렇죠. 분양받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음. 시장이 돼버린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렇게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고 사실 분양이라는 거의 본질을 찾아보면요. 네. 무주택자 네. 그리고 그래도 돈이 좀 부족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레버리지 활용해서 하면은 이제 새 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이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기회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들이 많이 사라지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매매도 이제는 거주 요건이 길어지니까 공급도 조금 축소된 양상. 네. 그다음에 전세도 수급 조절이 조금 실패하는 양상 이런 게 같이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 실입주에 대한 게 참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입주 안 하는 사람들한테 분양을 해주면 그 네. 사람들이 결국은 뭐 다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투기 세력이지 않느냐. 그럼 그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진짜 집에 들어가 살려는 사람만 들어가 살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 역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형태의 그 방면으로 이제 여기에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을 건데 이거는 아마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의 입장 차이로 맞아요. 되게 의견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분양이 되게 어려워지는 시장이 더 됐는데 이제 분양이 단순한 죄송해요. 예전에는 그 네. 로또 분양이었는데 네. 이제 로또를 맞아도 로또 네. 맞으면 그 로또를 사야 되는 돈이 또 필요한 거네. 또 실입주를 해야 필요하고 되니까.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내가 현금이 옛날에 한 뭐 조금 있었다고 쳐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전에 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원래는 분양가가 한 70% 정도, 기본 주변 시세의 70% 정도로 네. 분양가 상한제로 조금 제한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거를 90%로 올리겠대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요. 돈이 없으면 또 못 들어가는 구조, 2차적인 또 구조가 또 생기는 거죠. 참 부동산 시장은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해석할 때마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좋은 정책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부작용이 있어요. 또 반대의 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정책을 할 때 제일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역효과가 나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게 뭐 바이러스를 넣어서 우리가 뭐 병을 고치잖아요. 네. 근데 그 바이러스가 몸을 상하게 하면은 그거는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고치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넣었는데 그 바이러스가 오히려 몸을 좀 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분양은 경쟁률도 되게 지금 치열해요. 그리고 네. 치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청약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이 있잖아요. 특별 공급도 기준들을 소득 기준들을 완화시켜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게 붙여놨으니까 네, 또 네. 더 어려운 양상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금 상황은 그 혼란의 상황이고 시장의 왜곡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을 조금 볼 때 조금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이제 왜곡된 시장이라고 하고 그 왜곡된 거울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거울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오목 거울을 봤어. 근데 내 모습이 뚱뚱한. 짜리몽땅하고 볼록 거울을 봤어. 뚱뚱해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거울을 봐야지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은 왜곡된 부분들이 있는데 투기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 플레임에 뭐 이제 역효과 순효과가 있고 지금 정책에도 역효과가 순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해석해서 올바른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방 뭐 가타부타 말할 게 아니라 현상을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나서 네. 우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좀 찾아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저희들이 놓여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